낮은 자세로 백성과 소통했던 정조대왕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수원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수원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발로 뛰는 국민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국회 어때요? 아주 힘들어. 별명이 뭐야? 수원 정우성. 정말 닮았어. 약간 뻥이야. 이전 직업은? 역사 연구자. 정조대왕은? 나의 참 스승. 4년의 목표. 성실 또 성실. 제가 뭐 역사 전공자다 보니까 과거 읽었던 많은 정치 교과서들 또 동양의 어떤 고전들 이것들을 통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실전에서의 정치는 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정치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힘들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정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뭐 자신감도 있습니다. 수원시장 경선에서 좀 아깝게 제가 최종 경선에서 졌을 때 약간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뭐 제가 뭐 슬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경험이었고요. 제가 수원시장 경선 끝나고 나서 우리 당 후보를 위해서 선거 기간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유세차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수원 시민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김준혁은 아주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 힘내야 된다. 이런 응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응원들의 힘을 갖고 제가 꿋꿋하게 잘 버티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선친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제 중학교 조금 위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저를 이제 옛날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막 페달을 밟으시면서 학교를 가시면서 매일같이 저한테 하루에 하나씩 역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만석거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정조대왕이 농업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최초의 저수지입니다. 여기가 정조대왕이 만든 저수지야. 그러면서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고 우리 아버지가 정약용 선생님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다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제가 나중에 정조 다산 전공하게 될 줄 그때만 하더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그때였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런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어떤 정치적 관계 속에서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아니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시민운동 하다가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지금 맨날 싸우러만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래에 제대로 된 시민운동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원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대 가서 공부하겠다고 자청해서 갔다가 이제 귀장각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가 범우고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1799년 정조시대 때 만들었던 책이에요. 그 안에 가난하고 힘없는 승려들에 대한 따스한 마음, 이 억불숭유 정책 시대에 정조가 승려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글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라고 이제 생각하던 차에 어려서 아버님이 이야기하던 그 정조였던 거예요. 수원 화성 복원과 관련돼서 수원시에서 영종조대 연구자로 한해서 석삭 이상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게 공고가 뜬 거예요. 제 기억에 6분이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제가 1등을 해서 수원시에 이제 학예연구사가 돼서 만 9년간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 국과장부터 뭐 직원들 다 핍박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1년 동안 대화도 못하고 했는데 제가 꿋꿋하게 일을 했어요. 한 1년쯤 지났더니 그 시장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1년 동안 너를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그런데 너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수원시가 아니라 경기도의 가장 1등 공무원이 1등 공직자 김준혁이다. 수원의 어떤 도시 변화, 그리고 수원 화성을 갖다가 복원하고 그걸 문화 콘텐츠로 해서 새롭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하게 됐고, 뭐 그런 과정들이 오늘날 행리단길 뭐 이런 걸 만들게 됐는데, 그때 그 고통이 역으로 반전을 일으켜서 오늘날의 김준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떨어졌네요. 뭘까? 궁금하네요. 전남 담양에 사는 41세 여성의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자랑하고 싶은 능력이나 장기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등산입니다. 예, 제가 산을 아주 좋아해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치유도 되고 또 좋은 생각도 나오고. 제가 이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하면은, 국회 등원하고 나서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 하루도 한 번도 산에 간 적이 없었는데 8월 말 9월 초에 꼭 한번 산에 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등산을 아주 잘합니다. 이 20대 국회 처음 발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법률안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정도의 모든 내용들을 학교 바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을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지역 내에 이제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소각장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좀 겪고 있어서 소각장 이전 문제, 이 지역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하고자 한 공약을 실천하는 국회의원, 그렇게 기억하게끔 노력할 생각입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김준혁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여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김준혁. 성실하고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